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이야기 채널에 찾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희망과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여성이 자신의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배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담은 진짜 인생의 드라마죠. 여러분, 자리에 편히 앉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강렬하게 시작될 거예요. 바로 병원 복도에서 한 여성이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분노하고 눈물 흘리고 마지막엔 미소를 지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서울 강북구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조순자의 반찬 가게는 새벽 4시부터 불이 켜집니다. 60세의 순자는 30년째 이 자리에서 반찬을 만들어 팔며 단단한 삶을 일구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양파를 썰고 김치를 담그고 저녁 9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게 순자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여는 살. 그 작은 가게는 이제 본점을 포함해 분점 3개를 낼 정도로 성장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죠. 20년 전 가게 오픈 기념 사진, 10년 전 분점 개업 사진, 그리고 3년 전 아들 정민의 결혼식 사진. 그 사진 속에서 정민과 며느리 소영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순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미소를 지던 순자는 그 순간만 해도 몰랐어요. 그 행복한 사진 뒤에 숨겨진 비극이 곧 그녀의 삶을 뒤흔들 거라는 걸. 그날 아침 순자는 목이 칼칼하고 콧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감기 기운을 느꼈어요. 평소라면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먹었겠지만 마침 며느리 소영이가 일하는 성북중앙병원이 가까웠죠. 소영이 얼굴도 볼 겸 병원에 들르기로 했어요. 걸어서 15분 거리, 익숙한 길을 걷던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병원이 서 있는 땅은 바로 순자가 10년 전 무상으로 임대한 그녀의 땅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병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에요. 순자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와 가장 큰 결심이 담긴 곳이에요. 10년 전 순자의 남편 이철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 순자는 급히 119를 불렀지만 이 동네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까지 차로 40분, 눈길에 막혀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에 순자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의사가 중얼거린 30분만 일찍 왔더라면이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죠. 겨우 30분. 그 30분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그날 순자는 결심했어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 우리 동네에 제대로 된 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성북중앙병원을 세웠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위한 배려로 만들어진 병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은 그 병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자는 로비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10년 전 빈터였던 이곳이 이제는 4층짜리 깨끗한 병원으로 변해 있었죠.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이는 로비, 바쁘게 움직이는 간호사들.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2층 내과로 올라가며 소영이를 찾았어요. 소영이는 간호조무사로 이 병원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아서 소영 간호사 어딨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죠. 순자는 그런 소영이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다르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제대로 하라고.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차라리 그만둬. 목소리는 크고 매서웠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죠.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키 크고 덩치 있는 여성이 누군가를 혼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혼나는 사람은 소영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순자의 눈앞에서 그녀가 아끼는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엔 환자와 간호사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 여자의 명찰엔 오미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간호사였어요. 30 중반쯤 눈매가 매섭고 표정이 차가웠어요. 약 정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조무사 주제에 설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미진의 말이 날카롭게 이어졌어요. 순자의 가슴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조무사 주제라는 말, 사람을 직급으로 차별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소영이가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미진이 소영이에게 한 발 다가가더니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짝!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소영이의 뺨이 돌아갔고 그 소리는 순자의 심장을 찢는 듯 했어요. 소영이는 뺨을 잡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익숙한 것처럼요. 다음에 또 이런 실수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미진이 차갑게 내뱉고 돌아섰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요. 순자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40년 전 그녀가 22살이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날. 여자가 돼서 시 하나 못 낳으면서 뭘 먹고 사는 거야? 시어머니의 손이 순자의 뺨을 후려쳤죠. 짝! 그 소리, 귀가 멍멍해지고 입안에서 피냄새가 났던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외면했고 남편도 모른 척했어요. 그때 순자는 참아야 했어요. 갈 곳이 없었고 이혼은 상상도 못하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소영이 모습은 그때의 순자와 똑같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견뎌내야 하는 그 외로움과 서러움.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 전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녀에겐 힘이 있었고 소영이를 지킬 능력이 있었죠. 뭐 하는 짓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생각보다 크고 낮은 목소리였죠. 환자, 간호사, 심지어 의사들까지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미진도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짜증 섞인 표정으로요. 누구세요? 미진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기색이 가득했어요. 누구냐고? 순자가 한 걸음씩 미진에게 다가갔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 바닥에 또렷이 울렸죠. 지금 사람 뺨 때린 주제에 그게 할 소리야? 미진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스쳤어요. 어르신, 여기 병원이에요. 환자가 아니시면 나가세요. 이건 직원들 문제니까요. 직원들 문제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사람 뺨 때리는 게 직원 문제라고. 그럼 경찰서 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미진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순자의 기세에 눌린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척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일의 경위를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실수했으면 말로 하지 왜 때려? 순자가 미진의 손목을 잡았어요. 차갑고 뼈만 앙상한 손목. 이 손 다시는 사람한테 대지 마. 미진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이거 폭행이에요. 경비 아저씨, 여기 이상한 사람 있어요. 복도가 시끄러워졌어요. 환자들이 웅성거리고 간호사들이 모여들었죠. 소영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뺨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 여사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급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박성우 병원장이었죠. 50대 중반 온화한 인상의 병원장은 순자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아이고 여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그의 목소리엔 존경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순식간에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환자, 간호사, 의사들까지 모두 이 광경을 바라봤죠. 병원장이 한 할머니에게 이렇게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방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 할머니에게 병원장이 극진히 예의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장님, 이분이 누구세요?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성우 병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순자와 미진을 번갈아 봤죠. 순자는 천천히 미진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가득했어요. 미진의 입술이 달달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이 병원 땅 주인이다. 순자의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병원 땅 주인이라니? 그럼 이 할머니가 그 유명한 조 여사님이구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병원이 무상으로 임대받은 땅 위에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조 여사님이라는 걸. 하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직접 본 적이 없었죠. 여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목소리를 낮출 생각이 없었죠. 이 간호사가 내 며느리 뺨을 쳤어요. 환자들 보는 앞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 간호사, 지금 당장 원장실로 와. 미진이 비틀거리며 원장실로 향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순자는 이상한 걸 봤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익숙한 뒷모습. 정민이었어요. 그녀의 아들 회사원 이정민. 평일 오후 2시에 병원에 있을 리 없는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순자는 소영이를 다독이며 물었어요. 소영아, 저 간호사가 너한테 자주 이랬어? 소영이가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어머니. 미진 선배가 그냥 좀 까다로우세요. 하지만 순자는 알았어요. 그건 까다로운 게 아니라 폭력이었죠. 그리고 정민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평일에 병원에 있는 거지? 왜 도망치듯 사라진 걸까?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민이 병원에 있었던 이유, 소영이가 당한 모욕, 그리고 미진의 태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죠. 다음 날 순자는 소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소영아, 미진이 언제부터 너한테 그랬어?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사실 제가 이 병원에 온 첫날부터요. 3년 동안이나 소영이가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니 순자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 말에 순자는 4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그녀도 그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소영이가 말했죠. 사실 정민 씨 때문에 고민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 정민 씨가 투자 실패로 빚을 졌었어요. 5천만 원 정도요. 제가 지금 갚고 있어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소영이가 남편의 빚을 몰래 갚기 위해 야근하고 주말엔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집에선 티 한 번 내지 않고 정민을 뒷바라지했죠.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착한 아이가 왜 이런 고생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 소영아, 내가 그 돈 갚아줄게. 어머니, 안 돼요.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어요. 내 아들 빚인데 왜 며느리가 갚아? 그 순간 순자는 결심했어요. 소영이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정민이 병원에 있었던 이유를 꼭 알아내야 한다고. 며칠 동안 순자는 소영이를 더 자세히 지켜봤어요. 병원에서 소영이는 환자들에게 정말 친절했어요. 이상구 할아버지, 오늘 혈압 어때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와 눈높이를 맞추며 부드럽게 말하는 모습. 반면 미진은 달랐어요. 할머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짜증나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80대 할머니가 주사에 대해 묻자 짜증을 내며 툭 내뱉는 말. 순자는 참을 수 없었어요. 간호사 양반, 환자가 궁금해하는 게 잘못인가요? 미진이 순자를 보더니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죠. 아, 조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도 바빠서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바쁘다고 환자에게 그렇게 말해도 돼요? 며느리 뺨 때리는 게 최선인가요? 그 말에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미진의 얼굴이 굳어졌죠. 순자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미진은 단순히 까다로운 게 아니라 소영이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그리고 그 배후엔 정민과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그녀는 병원장을 찾아갔어요. 박성우 병원장은 순자를 보자마자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죠. 여사님, 또 무슨 일이십니까?
순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오미진 간호사가 제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3년 동안이나요. 그리고 방금 확인했는데 환자들에게도 불친절해요.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사님 정말 몰랐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죠. 몰랐다니요? 이 병원 관리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겁니까?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이게 뭔지 아세요? 다른 병원들이 제게 보낸 임대 제안서예요. 월 5천만 원을 내겠다는 곳도 있어요. 그 말에 병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월 5천만 원이면 연간 6억 원. 지금까지 무상으로 쓰던 땅의 가치가 그 정도라는 거죠. 여사님, 설마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자는 단호했어요. 미진을 당장 해고하세요. 그리고 소영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게 하세요. 병원 전체 직원들 앞에서요.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미진의 인사 기록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됐다고 명시하세요.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짓을 못하게요. 그건 미진에게 치명적인 조치였어요. 간호사 사회는 좁아서 그런 기록이 남으면 다른 병원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날 오후 미진은 원장실로 호출되었어요. 10분 뒤 그녀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죠.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적절한 개인적 관계. 미진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병원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병원장이 차갑게 사진을 내밀었죠. 정민과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공원에서 키스하는 사진.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미진은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병원장은 단호했어요. 이 기록은 간호사 협회에도 보고될 겁니다. 그 말에 미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녀는 정민에게 전화했죠. 오빠, 큰일 났어. 나 해고됐어. 우리 사진이 다 찍혔어. 정민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엄마가? 설마 엄마가 우리 관계를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순자는 그날 저녁 정민의 집에 찾아갔어요. 소영이는 아직 미진이 해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순자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소영아, 오늘 병원은 어땠어? 소영이가 대답했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미진 선배가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대요. 정민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순자는 그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좀 편해지겠네. 정민은 눈을 피하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미진에게서 온 문자. 오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해? 너무 무서워. 순자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정민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다 보였거든요. 다음 날 순자는 탐정에게서 보고를 받았어요. 정민 씨와 미진 씨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병원 근처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소영 씨가 오후 근무로 바쁜 시간이에요. 순자는 정민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도 확인했죠. 특정 번호로 하루에 2~3시간 통화, 100통 넘는 문자. 그 번호는 미진의 것이었어요. 순자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에요. 미진은 소영이를 괴롭히며 쫓아내려 했고 정민은 그걸 묵인하며 소영이와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죠. 순자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어요. 모든 재산을 며느리 한소영에게 상속하고 아들 이정민은 제외시켜주세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순자는 단호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배신했어요. 그런 놈에게 내 재산을 줄 수는 없죠. 며칠 뒤 정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급한 서류가 있어요. 소영이한테 전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서류? 그건 엄마는 몰라도 돼요.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건 이혼 서류일 거예요. 정민은 비겁하게도 직접 주지 않고 순자를 이용하려 했죠. 지금 공항이야.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공항? 순자는 직감했어요. 정민이 미진과 함께 해외로 도피하려는 거라고. 갑자기 어디 간다는 거야? 소영이는 알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거짓말. 소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1시간 뒤 택시 기사가 두꺼운 봉투를 건넸어요. 테이프가 여러 겹 붙어 있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듯한 봉투. 순자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 생각했어요. 소영이에게 이걸 주면 그녀는 40년 전 순자처럼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결심했어요. 소영이를 지킬 거라고. 병원에 도착한 순자는 소영이를 찾았어요. 소영이는 간호사실에서 환자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죠. 미진이 해고된 후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소영이가 웃으며 인사했죠. 순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곧 이 아이가 큰 충격을 받을 텐데. 소영아, 정민이가 이걸 전해주라고 했어. 순자가 봉투를 건넸어요. 소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죠. 정민 씨가요? 뭐라고 했어요? 급한 서류라고만 했어. 그리고 지금 공항에 있대. 소영이가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어요. 단단히 붙은 테이프를 손톱으로 긁으며 조심스럽게 뜯는 모습. 순자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드디어 봉투가 열렸고 소영이가 종이를 꺼냈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소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며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죠. 이게 뭐예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나요? 순자는 소영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소영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건 그놈이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정민에게 전화했어요. 뒤에서 공항 안내방송이 들렸죠. 정민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 서류를 엄마 손에 들려서 며느리한테 주라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정민은 한참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전해주면 소영이가 반발 못할 줄 알았어. 그 말에 순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민은 소영이가 순자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고 그걸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정민아, 너 내 아들 맞아? 30년 동안 키운 아이가 이렇게 비겁할 줄 몰랐어.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 그럼 소영이한테 3년 동안 뭐 한 거야? 그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면세점 구경하자. 미진의 목소리였죠. 지금 옆에 누구야? 미진이지? 정민이 말을 못했어요. 너 지금 미진이랑 해외여행 가는 거야? 엄마, 지금 탑승 시간이야. 도망가는 거야? 이혼 서류 던져주고 도망가는 거야?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민아,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내 재산도 한 푼 못 받을 거야. 정민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건 너무해요. 너는 소영이한테 5천만 원 빚 갚게 했지? 그걸 아내가 야근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갚고 있는 것도 다 알아.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아. 너희가 언제부터 만났는지, 호텔에 몇 번 갔는지까지. 순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사진도 다 있어. 탐정 고용해서 찍었거든. 정민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늦었어. 소영이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줬어야지. 순자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정민이 다급히 말했어요. 소영이는 괜찮아요? 지금 옆에서 울고 있는데 괜찮다고.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미진이랑 가.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전화를 끊고 순자는 소영이를 바라봤어요. 소영이는 이혼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40년 전 순자의 모습과 똑같았죠. 소영아, 잘못한 건 그 자식들이야. 순자가 소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민이가 지금 미진이랑 해외여행 갔어. 둘이 바람났어. 소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미진 선배와요? 응. 널 쫓아내려고 괴롭혔던 거야. 소영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만 괴롭혔던 거군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순자는 소리쳤어요. 사람이 힘든데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그녀는 소영이를 부축해 병원 뒤편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소영아, 울지 마.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건 그 자식들이야. 그날 밤 순자는 소영이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소영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어머니, 저는 정민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처음으로 가진 가족이었어요.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아팠어요.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은 너를 버릴 자격도 없는 놈이야. 순자는 결심했어요. 소영이를 진짜 딸처럼 지켜줄 거라고. 그녀는 소영이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소영아, 너 꿈이 뭐였지? 소영이가 망설이며 대답했죠. 의사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작은 목소리엔 오래된 꿈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럼 의대가. 내가 학비 댈게. 생활비도 내가 줄게. 소영이가 놀란 눈으로 순자를 봤어요. 어머니, 그런 건 왜 안 돼?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야. 순자는 소영이의 과거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내내 1등을 놓친 적 없는 소영이. 선생님들은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고3 여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수술비 때문에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그 덕분에 정민 씨와 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소영이의 그 말에 순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꿈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지. 순자는 소영이를 위해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을 구했어요. 수학, 영어, 과학. 돈이 많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죠. 정민에게 쓸 돈을 소영이에게 쓰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탐정에게서 첫 보고가 왔어요. 정민 씨와 미진 씨는 태국 방콕에 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지내고 있지만 돈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순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죠.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투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려주시고. 며칠 뒤 탐정이 다시 연락했어요. 정민 씨와 미진 씨가 돈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걸 봤습니다. 미진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정민 씨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순자는 비웃었어요.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고. 내 화는 절대 풀리지 않을 거야. 한편 소영이는 공부에 몰두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붙들고 있었죠. 처음엔 오랜 공백 때문에 힘들었지만 타고난 두뇌와 노력으로 빠르게 실력을 회복했어요. 순자는 소영이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상처받았던 아이가 다시 꿈을 찾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모의고사 결과 나왔어요. 의대 합격권이래요. 소영이가 웃으며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았으니까요. 정말 자랑스러워, 소영아. 순자가 소영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혈연을 뛰어넘는 유대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목소리가 초라했어요. 누구야? 모르는 번호인데. 순자가 차갑게 대답했죠. 엄마, 저 정민이에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돈 떨어졌다고? 여기선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엄마가 용서해 주시면 돌아갈 수 있는데 순자는 단호했어요. 소영이한테 가서 빌어. 그런 배신을 당했는데 왜 만나주겠어?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이한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웃기네. 소영이는 이제 너 없이도 잘 살아. 의대 가서 공부하고 있어. 정민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대요? 응. 내가 학비 댔어. 너 같은 놈 잊고 새 인생 시작했어. 정민이 다급히 말했어요. 엄마, 미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태국 사람인데 돈 많대요. 순자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미진이도 너를 버린 거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소영이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늦었어. 순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정민에 대한 동정이 없었죠. 중요한 건 소영이의 미래였어요. 더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소영이는 점점 더 빛났어요.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죠. 어머니, 제가 의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어머니처럼요. 그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소영이는 단순히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순자가 병원 부지를 기부했던 그 마음을 이어받고 싶어 했죠. 소영아, 넌 분명히 그런 의사가 될 거야. 순자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정민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정민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미진이가 저를 떠났어요. 다른 남자랑 갔어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죠. 그럼 이제 알겠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소영이 같은 천사를 두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늦었어. 정민이 애원했어요. 엄마, 항공료만이라도 항공료? 너 미친 거 아니야? 며느리 배신하고 도망간 놈이 뭘 달라고. 순자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소영이에게로 향해 있었죠. 소영이는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올라갔고 그녀는 의대 합격을 확신하기 시작했죠. 순자는 그런 소영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진짜 내 딸이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영아, 이제 정민 생각은 안 나? 소영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시니까요. 그 말에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 제가 의사 되면 제일 먼저 어머니 건강 챙겨드릴게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죠. 그럼 내가 더 건강해야겠네. 탐정에게서 추가 보고가 왔어요. 미진 씨가 정민 씨를 떠나 태국 사업가와 다른 도시로 갔어요. 정민 씨는 혼자 게스트하우스에 남아 있어요.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업자득이죠. 정민은 이제야 소영이의 소중함을 깨달았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영이는 새로운 꿈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순자는 그 꿈을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소영이는 매일 도서관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했어요. 순자가 구해준 과외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고등학교 때의 실력을 빠르게 되찾았죠. 어머니, 오늘 화학시험에서 95점 받았어요. 소영이가 성적표를 보여주며 웃었어요. 그 미소는 순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아팠죠.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도 다시 일어섰는지 알았으니까요. 소영아, 넌 정말 대단해. 순자가 소영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 꿈을 포기했을 거예요. 한편 탐정에게서 정민과 미진의 소식이 계속 들어왔어요. 정민 씨는 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돈이 거의 떨어진 것 같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업자득. 그들은 소영이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순자의 목표는 단순히 그들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었죠. 소영이의 미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녀는 소영이에게 물었어요. 소영아, 의사가 되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 소영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요. 그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소영이는 단순히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순자가 병원 부지를 기부하며 이웃을 도왔던 그 마음을 이어받고 싶어 했죠. 소영아, 넌 분명히 그런 의사가 될 거야. 순자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정민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정민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미진이가 저를 떠났어요. 다른 남자랑 갔어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죠. 그럼 이제 알겠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소영이 같은 천사를 두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늦었어. 정민이 애원했어요. 엄마, 항공료만이라도 항공료? 너 미친 거 아니야? 며느리 배신하고 도망간 놈이 뭘 달라고. 순자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정민에 대한 동정이 없었죠. 중요한 건 소영이의 미래였어요. 소영이는 점점 더 빛났어요.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죠. 어머니, 제가 의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어머니처럼요. 그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소영이는 단순히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순자가 병원 부지를 기부했던 그 마음을 이어받고 싶어 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영아, 이제 정말 의사가 될 수 있겠네. 네. 그런데 어머니, 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정민 씨 생각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일이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래. 만약 정민 씨가 저를 떠나지 않았다면 전 평생 간호조무사로만 살았을 거예요. 꿈도 포기한 채로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꿈을 찾았어요. 그리고 진짜 어머니도 만났고요. 순자는 소영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느꼈어요. 상처받고 절망했던 아이가 이제는 역경을 기회로 바꿀 줄 아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의사가 되면 어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가 병원 부지를 기부하신 것처럼요. 그 말을 듣고 순자는 확신했어요. 소영이를 딸로 선택한 것이 평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이 아이는 정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날 밤 순자에게 또 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미진이가 저를 떠났어요. 다른 남자랑 갔어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죠. 그럼 이제 알겠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소영이 같은 천사를 두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늦었어.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정민아, 너는 이미 선택했어. 그 결과를 감수해. 전화를 끊고 순자는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미진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태국 현지 사업가인데 꽤 부유한 사람 같습니다. 미진 씨가 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진 씨가 정민 씨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태국 사업가와 함께 다른 도시로 갔어요. 정민은 혼자 게스트하우스에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제서야 정민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소영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영이는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정민은 이국 땅에서 혼자 모든 것을 잃고 있었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소영이가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공백이 있었지만 타고난 두뇌와 엄청난 노력으로 빠르게 실력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모의고사 결과 나왔어요. 의대 합격권이래요. 소영이가 밝게 웃으며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순자는 그 성적표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최고야. 소영이도 순자의 품에서 울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이 꿈을 못 이뤘을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축하 식사를 했어요. 소영아, 이제 정말 의사가 될 수 있겠네. 네. 그런데 어머니, 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정민 씨 생각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일이 오히려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래. 만약 정민 씨가 저를 떠나지 않았다면 전 평생 간호조무사로만 살았을 거예요. 꿈도 포기한 채로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꿈을 찾았어요. 그리고 진짜 어머니도 만났고요. 순자는 소영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상처받고 절망했던 아이가 이제는 역경을 기회로 바꿀 줄 아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의사가 되면 어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가 병원 부지를 기부하신 것처럼요. 그 말을 듣고 순자는 확신했어요. 소영이를 딸로 선택한 것이 평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이 아이는 정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날 밤 순자에게 또 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미진이가 저를 떠났어요. 다른 남자랑 갔어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소영이처럼 좋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늦었어. 엄마 정말 제발 한 번만. 정민아 잘 들어. 너는 이미 선택했어. 그 결과를 감수해.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더 이상 정민에게 줄 동정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소영이의 미래였습니다. 1년 후 소영이는 정말로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날 소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합격. 소영이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도 뒤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떨렸습니다. 의과대학 합격자 명단에 한소영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꿈만 같아요. 소영아, 이건 내가 노력한 결과야.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와줬을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이 꿈을 못 이뤘을 거예요. 합격 소식을 듣고 병원 동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특히 소영이가 평소 잘 돌봐주던 환자들이 더 기뻐했습니다. 소영 간호사가 의사 된다고. 정말 잘 됐다. 앞으로 소영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소영아, 나야.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소영아, 축하해. 의대 합격했다고 들었어. 소영이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를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아픔은 없었습니다. 고마워. 소영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영아, 나 한국에 돌아왔어. 미진이는 나를 떠났어. 그래서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 같은 사람을 두고. 정민 씨,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소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정민 씨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저처럼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소영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다가와서 소영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그런 사람과는 정말 다시 시작할 필요 없어.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영아, 이제 의대 가면 힘들 거야. 6년이나 공부해야 하고. 괜찮아요. 어머니가 옆에 계시잖아요. 그럼 나도 6년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가 의사 되어서 어머니 건강 돌봐드릴게요. 3년이 지났습니다. 소영이는 의과 대학 3학년이 되었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소영이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혈연 관계보다도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가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청소로 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에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복수도 이미 끝났고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미진이 태국에서도 결국 버림받고 혼자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갈 곳이 없어 청소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순자는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뭐해? 해부학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내일 시험이에요. 힘들지? 아니요. 재밌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니까. 소영이의 목소리에서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3년 전에 상처받고 절망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너 공부 바쁘잖아.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시간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 말에 순자는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순자를 먼저 생각하는 아이. 그럼 된장찌개 끓여줘. 내가 끓인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네. 알겠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애호박도 넣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40년 전 시어머니에게 맞고 울었던 그 순자. 남편의 배신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 순자가 이제는 진짜 딸을 얻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딸을요. 그리고 그 딸은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할 것입니다. 순자가 병원 부지를 기부했던 그 마음처럼요. 정민의 배신은 순자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준 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다고요. 가장 아픈 일이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구나. 정민의 배신이 없었다면 소영이와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전에 못했던 복수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약했던 순자가 이제는 강해져서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